지금 이 연말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뉴욕 증시의 다우나 S&P 뭐 나스닥 할 것 없이 이 차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연초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냐면 이건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 이 그림은. 예. 이 그림은 지금 뭔가 26일 날 엄청난 짱대 연봉이 나와가지고 거의 이전 이틀치 낙폭을 다 회복한 데다가 거기다가 27일 날은 다우가 한 600포인트 빠졌던 게 그렇죠. 그걸 갖다가 장 1시간 반을 남겨두고 맞아요. 누가 저렇게 미친 듯이 사지 싶은 틱차트 보시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뭐 가격 불문 그냥 사재 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이건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약간의 어떤 마이크로 튜닝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환율 관련한 기사를 보시거나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자꾸 이렇게 저 말이 뭐지? 라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맞겠습니까? 달러 환율이 맞겠습니까? 그 용어가. 그러니까 그 장우석이 맞냐, 우석장이 맞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거 참 이거. 이익이 올해 6% 증가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주당 이익은 172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보다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에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점. 이건 뭐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시장에 만약에 해결된다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2.5%인데 지금은 한 3.3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낮아진다고 좀 보시는 것 같고요. PER는 15배.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거는 지금 제가 아침에 방송한 건데 지금 5년 평균이 19배고요. 10년 평균이 17배. 오늘 여러 요번에 일단 배론스에서 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런 거죠. 실제 이익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진 것들이 언젠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데 전체 주택은 올해 가을, 여름, 가을 지나면서 워낙 모기지가 한때 5% 찍으면서 상당히 고점 대비에 위축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톨브라스는 워낙 고가 주택인데 그쪽은 시장이 견조했고 실제로 보면 이익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2% 떨어졌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이 빠른 것들이 오늘 대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MJ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2019년 1월 2일 첫 방송을 녹음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MJ하고 소개하고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님.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잠깐 뭘 먹었잖아요.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네네. 갑자기 이제 배고팠다가 먹으니까 힘이 쭉 빠지는 게 사실 이게 배가 부르면 원래 사람이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왜 먹는 얘기를 했냐면 우리 MJ께서 사실 이제 작년 일입니다. 작년 일. 그렇죠. 벌써 작년 일이에요. 1년 전 일인데 저희가 이제 원래 지난주에 방송을 녹음하려고 하다가 불과 녹음하기 몇 시간 전에 뭐였죠 아까 무슨 뭐였죠? 장염이었는데 멍게 비빔밥.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고생하셨는데 겨울에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도 이게 그렇죠. 여름이나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숙취인 줄 알고 그 전날 제가 이제 저 원래 술을 잘 못 먹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분명히 자기 전에 이제 제가 다 말끔하게 샤워도 하고 뭐 신문 보다가 잤거든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새벽에 근데 진짜 숙취랑 저는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막 위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막 계속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뭐 이거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숙취를 느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설사하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숙취인 줄 알았어요.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설사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넘어오더라고요. 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좀 심각하다. 이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숙취. 저는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회사 가가지고 이제 좀 뭘 넣어야겠다. 어제 많이 안주를 안 먹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또 이제 친구한테 그 증상 얘기했더니 장염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는 겨울에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염인가 보다라고 거기까지도 그냥 추측이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회사에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일단 좀 자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병원을 갔는데 웬걸 거기에 이제 그 직장 동료 2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이틀 전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같이 먹었으니까. 거기는 점심에 가면 그 멍게 비빔밥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메뉴가 없어요. 그러면 딱 그거네. 네, 딱 그거. 그래서 제가 증상 물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이 같이 먹었는데 3명이 일단 걸린 거고요. 1명은 그 아침에 배가 심하게 아팠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그런 헬리코박터균 막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절없이 장염에 걸려서 그날 근무하고 도저히 이제 녹음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날 방송할 거를 오늘 이제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네, 1년이 지나서. 그렇죠.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작년 거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과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 사이 1년이 지났네. 그렇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주미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좀 장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뭐 각계의 어떤 예상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좀 우울한 한 해 이미 시작이에요. 1월 2일인데 우울해? 네, 오늘 홍콩은 또 2%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지표들도 안 나오고 오늘 나왔는데 또 안 좋았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에 대한 실망치도 있고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는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은 빗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이슈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경제적인 이슈겠죠. 결국엔 셧다운도 될 수 있고 중국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안 도와주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좀 우울합니다. 지금 뭐 오늘 지금 보니까 미국도 선물 지수가 나스닥 한 2% 빠지고 뭐 1% 그렇죠. 빠지는데 그 역사상으로 그 레이건 대통령 때였나요? 그 셧다운이 가장 길었을 거예요. 23일인가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 때 16일. 이제 한번 봐야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역대 기록을 세우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벽을 세우겠다고 지금 뭐 증액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고 당연히 뭐 몰래 놨어도 이제 반대하겠지만 뭐 장벽 세운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좀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를 좀 표방하는데 그런데 장벽 세운다고 좀 웃기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앞에 이제 그 한 3분 정도의 제가 이제 광고를 붙였는데 그건 이제 그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MJ께서 나오셨으면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유료 방송을, 유료 콘텐츠를. 그래서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하은 교수님, 저하고 3명이서만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2019년의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가는 그 멘트를 전체 다 들으시고 싶으시면 이제 굿이코노미라는 저희 사이트를 가서 결제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이제 못 나오셔갖고 따로 이제 오늘 방송은 앞에 방송은 무료로 진행하고요. 뒤에 방송은 유료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또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쨌거나 이렇게 결산하는 의미에서 미국은 어쨌거나 뭐 나스닥이 한 4% 그리고 다우가 5%, S&P 500이 6%, 4, 5, 6%로 일단 YTD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고점 대비하면 엄청나게 빠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끝냈고요. 2009년 이후에 10년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머징 마켓이나 뭐 중국은 더 빠졌으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끝난 일이고.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제가 갑자기 이제 2016년 오늘이 생각나거든요. 2016년에도 안 좋았어요. 그때는 위안화에 대한 그 절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 딱 그러니까 2015년 말에서 2016년 접어들면서 확 빠졌거든요, 장이. 약간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필이면 PMI 지수죠. 그게 이제 49.7인가를 나와주면서 이미 지금 하락이 예정돼 있어. 선물이 이미 지금 마이너스 1 내지 2%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죠. 지금 유럽도 빠지고 있고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가장 좀 그래도 파워가 있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진짜 중국이 올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MZ께서 보시기에. 사실 중국이 일단은 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장이 안 좋은 거랑 경기는 안 좋은 거랑 그렇죠. 뭐 당연히 연동이 되겠지만 네. 뭐 완전히 뭐 둘이 완전히 그 하나가 돼서 된다고 좀 보기 힘든 건데 사실은 지금 뭐 현재 이제 막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느끼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수출 지표에서 대중국 수출이 일단 확연히 줄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이거는 좀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는 것 같지만은 유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캐나다에서 어떤 국제학교 중국인들 상대로 국제학교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들었을 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출장 다니면서 미국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국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작년에 벌써 3분의 1 가량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바로미터도 될 수 있고요. 유학이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 경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많이 좀 다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 10월에 이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반짝 잘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 관세 때문에 미리 이제 땡겨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 결과적으로 11월에 진짜로 안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뭐 확실히 많이 늘린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조치가 나오긴 하는데 올해 중국 증시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증시가 되지 않을까 더욱 더 그래서 이제 정책이 좀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그런 증시가 될 것 같고 뭐 오늘 나온 것들 보니까 뭐 그 슝안 신구라든지 그런데 뭐 승인되면서 인프라 대규모 투자한다 뭐 이런 좀 인위적인 끌어올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간 뭔가 좀 조치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역사적으로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어떤 변화의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트럼프가 사실은 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괴팍한 사람 당연히 맞는데 그분이 하는 짓이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분이 26일 날 시리안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새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게 이제 세계의 경찰 역할을 미국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요소들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시작점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과 모두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중미 무역 전쟁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 전쟁 같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 4차 산업혁명이 누구한테 좋냐라고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값싼 노동력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그 뭐 AI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선진국에서 노동력이 비싼 선진국에서 이제 제작을 해도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좋다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오바마 정권 때부터 사실은 시작됐죠.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세계의 경찰 포기도 결국엔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방국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쏟아 부으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다고 하면 그런 와중에는 굳이 돈 쏟아 부으면서 세계 경찰 역할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 뭐 나오면은 결국에는 뭐 이제 그 석유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해지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한 움직임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중미 무역 전쟁 뭐 모든 게 다 있지만 지금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세계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맞물려 있는 시기인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 그 시간이 좀 있을 때 빅쇼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를 또 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영화가 너무 난잡하고 뭐 이제 그때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난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아 이제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왜 그랬구나라는 것들을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자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또 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 지금이 어떤 거품이 터지는 거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물론 이제 항상 위기라는 게 같이 반복되지 않고 다른 요소로 오니까 위기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게 앞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어떤 모티베이션 뭐 이런 것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시고 이제 좀 지금이 위기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주시하고 기회가 될 수도 오히려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다 저기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보니까 90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다른 영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거의 이제 1000만 명에 육박을 하죠. 네. 보셨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저는 예전에 봤죠. 예전에? 네네. 빨리 봤다는 얘기요? 네, 거의 초반에 봤습니다. 거의. 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뭐 안 본 사람과 뭐 저기 뭐죠? 안 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저이요. 네? 저도 근데 우리 벌써 2명인데 누가 이렇게 많이 봤죠? 저는 한 번 보고 나중에 다운 받아서 또 볼 수는 있겠죠. 저는 항상 좋아하는 영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뭐 10번 본 분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상당히 한국에서 이게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번은 좀 오바인 거 같아요. 예, 좀 뭐 관련 관계자인가? 뭐 하여간 그래서 일단 빅쇼트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들 중에 빅쇼트랑 마진콜이라는 영화 있어요. 요 두 개 보면 처음에는 개별적인 얘기들 같은데 이제 제가 빅쇼트를 2번 보니까 요 마진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빅쇼트의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왜 사태가 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들을 100% 신뢰하는지 그렇죠. 무조건 그들의 말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은 혹시 봤어요. 그것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지금 뭐 생각해보니까 두 개를 또 같은 날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염 때문에 아파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와이프도 이제 저 캐나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날 지금이 어떤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많이 해보게 된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 첫날부터 이러다 보니까 첫날부터 장이 이렇다 보니까 새해 첫날부터 잘 모르겠네요. 기회가 맞는지. 제가 사실 솔직히 아까 오면서 야후판에서 뉴스를 봤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국하고 홍콩을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장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네, 선진 시장. 근데 오늘 보니까 1995년 이후에 최악의 첫 출발을 보였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2.8% 상승이 빠졌다는 거예요. 엄청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한국이 오늘 1.5인가 빠졌는데 근데 그냥 요새 드는 생각이 2% 3%의 움직임은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지수가요? 네네. 뭐 미국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중국 빠지고 홍콩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오늘은 상해 CSI 300도 제가 알기로 2% 가까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하고 중국 증시의 움직임은 좀 달라요. 투자자들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홍콩은 대부분이 외국 투자자랑 기관 투자가 많고 이제 중국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니까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움직임이 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사실 비슷한 거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국이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이 더 좀 많이 오늘은 좀 많이 이슈 타격을 받았구나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오늘 미국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레이건 대통령 말씀하셔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이제 플런지 프로텍션 팀이라고 예상되는 추정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약간의 재무장관, 그 다음에 SEC의 위원장,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패드의 연준 의장들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갖고 뭐 사실 이제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분들이 모여갖고 대통령의 어떤 명예에 의해서 일단 뭐 주식 시장에 자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이제 뭐 약간 프리메이슨 뭐 이런 뭐 그런 약간 느낌의 그래서 약간의 뭐 그런 사실 이게 진짜 있냐 없냐를 뭐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갖고 지난 5% 이상 급등했었던 날도 그 전날이었죠. 그 전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는 장이 개폭락하면서
이제 문우시 장관이 뭐 그 은행들 주요 은행 CEO들이나 전화 한 통 하고 뭐 했다고 하면서 대충 이제 시장에 이렇게 뭐 선수들은 일단 그 PPT 팀이 한번 움직이겠다 해서 이제 이미 예상을 해서 했는데 다음 날 이제 하루 쉬고 크리스마스 쉬고 26일 날 급등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급등한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시장이 한 3% 밀리다가 갑자기 1시간 만에 플러스로 올라서요. 그것도 이제 PPT 그러니까 그 팀이 이제 폭락 방지 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입이 돼 갖고 했다라는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저희 또 그 이진우 소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레이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 한번 장을 맞고 그다음에 한 급등시키고 하락하는 걸 맞고 또 이제 뭐 최근에 한 5영업일 동안 하루 빼고 다 올랐거든요, 시장이. 선방인데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만약에 이제 지금 이대로 가면 나스닥이 2% 하락이거든요. 그쵸. 선물이 이미. 근데 이제 오늘도 만약에 이 이제 폭락 방지팀이 좀 힘을 쓰면 분명히 이제 그 존재가 되게 거의 확실해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왜 그렇게 기대하고 있냐면 이걸 잘 이끌어 가다가 1월 14일이면 미국도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나와주면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문제들보다는 실적에 이슈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좀 잘 가지 않겠냐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PPT 팀이 일단은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시장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중국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뭐 이렇게 뭐 시진핑의 명예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중국은 그때 금융위기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이제 장이 이제 후강통 이후에 엄청 빠질 때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증권사들을 통해서 증권사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주식 사라고. 그래서 이제 산 거에 대해서 팔지 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뭐 사서 뭐 실제적으로 팔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뭐 징조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부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 증시가 엄청 하락하는데도 중국은 개혁 의지를 또 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제 교육 섹터라든지 교육 그룹들이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을 다 냈어요. 게임 섹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이제 게임 섹터 판호가 처음 났습니다. 근데 80개인가 뭐 났어요. 근데 뭐 1000개가 넘는 그 게임들이 대기라고 있는데 사실 80개는 사실은 우습죠. 텐센트랑 네디지 게임은 포함도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거의 1년 동안 홀딩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증시를 부양하고 싶었다고 하면 굳이 어떤 칼질을 했을까? 그 어떤 섹터마다. 근데 그런 걸 안 한 걸로 봐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뭐 2015년도 같은 그런 사태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소극적이지만 지급 준비 인하까지는 할 수 있다. 올해 그건 나올 수 있죠. 지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약간 시장을 그러면 그게 어떤 이제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내서 정책성으로 증시를 이제 올리려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급 준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게 어쨌거나 위안화의 또 움직임인데 위안화는 올해 더 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럼 7 위안이 깨지고 7 위안은 깨질 거라고 보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위안화 절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실 이제 뭐 경기 침체하면 미국은 진짜 침체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제 11월 달에도 그 11월, 12월 달에 있었던 그 일단 온라인 소매 판매도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 보였고, 그렇죠. 임금도 오르고 있고, 별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중국은 또 제가 잘 모르니까 중국은 어쨌거나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주면 좋은데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여쭈는 건데 만약에요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이 되게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가만 안 둘, 또, 그럼 만약에, 위안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휴전 상태지만, 무역전쟁 한번 더 세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는 그 답이 위안화에 있을 것 같은데, 위안화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위안화를 급속하게 낮추지는 않겠지만, 크게는 7.4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건 이제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 급속하게 그걸 굳이
밑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냥 냅둘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MJ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정부에서 시진핑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 빠질 수 있지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고민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근데 뭐 들어요.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증시 부양보다는 체질 개선에 더 좀 추를 무게 추를 좀 두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사실 개인들이 겪기에는 지금 한 20% 이상 당이 빠졌죠 지수가. 그렇으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의외로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거 같고 그게 올해도 약간 이어질 수 뭐 그냥 특별히 뭐 그렇게 뭐 달라질 그렇죠. 거 없을 올해는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쪽이 조금 더 강세일 것 같고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뭐 섹터별로 다 되겠지만 그쪽은 아직은 조금 부정적이죠. 판호 승인을 재개했다고 해도 뭐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판호가 더 재개될지 뭐 그런 것들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신중한 의견이고요. 아무래도 중국 투자 면에 있어서는 뭐 저기 유틸리티라든지 뭐 인프라 관련된 것들 뭐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이 또 배당도 세게 하잖아요, 보통. 중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좀 배당 많이 하고 배당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하락해 있을 때 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기업들의 특징이 힘들 때 무상 주식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상승기에 왔을 때 자기가 투자한 거 대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100이라고 치면 중국 투자가 한 20% 됩니까? 한 20 되나요? 한 뭐 미국이 누구요? 아니 그러니까 비중이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은 한 20-30 정도가 중국 주식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국이 제일 많고. 근데 이게 어쨌거나 얼마 전에 언제였죠? 중국이 완전히 화랑일 때? 그때는 완전히 뭐 진짜 그때가 2015년도 그때죠. 이제 후광퉁 막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2016년도 1월이 폭락했던 시기니까. 그렇죠. 2016년 1월이었어요. 1월. 그때가 서킷 브레이커 걸렸죠. 제도 그렇죠. 그게 됐죠. 하면서 완전히 이제 폭락했던 게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 후광퉁 막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말까지 좋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어쨌거나 지금 우리 MJ께서는 뭐 어떤 뭐 한 증권사에 있어서 뭐 PB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국내의 어떤 큰 어떤 중국의 어떤 시장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과거에 비하면 그 사이즈가요 파이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그 중국 시장 투자에 대해서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두 번의 폭등장과 폭락장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2009년도에 폭등하고 폭락하고, 뭐 그다음에 2015년도에 폭등하고 폭락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2009년도에 그렇게 폭등하고 폭락하고 나서 후광통이 시작할 때 과연 사람들이 투자할 것이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투자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증권사에서 있었던 분위기로는 엄청났어요. 다들 중국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인민재산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하는 그냥 전형적인 증권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의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은 동네에서 망원동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덮밥집인가 초밥집인가 그랬나 보다. 근데 옆에 아저씨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 이제 슬슬 꼭지가 오긴 온 것 같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 사기만 하고 결국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시기가 됐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돌았던 게 막 중국 내에서는 또 막 중 스님들이 막 와가지고 펀드 사고 막 이런 사진들 돌고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등을 원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장기적인 투자로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중국은 급등을 원하시거든요, 다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시기가 지났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요. 한국도 무슨 뭐 급등 급락주를 뭐 정보를 알고서도 하기 힘든데 중국 저 멀리 있는 종목도 어떻게 정보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접근을 이제 할 시기는 끝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위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투자 기회일 수 있죠.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중국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개인적인 투자 경험으로 이제 이야기했을 때도 뭐 2015년도 급락장에서 제가 샀던 종목들 결국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큰 재미를 주지 못해도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주식이 아니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샀던 종목들이 다 증권사에서 제가 막 이야기하던 종목들 제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2017년도에 저한테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2,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인고의 시절이었어요. 정말 무슨 뭐 50% 반토막은 다 기본적으로 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다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이제 좋은 종목들 좀 골라 담는 시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다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두 번의 급등 급락장, 그러니까 올해 해외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 장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뭐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급등장에 막 더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급락을 두 번 겪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중국 주식 안 해.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장기적으로 좀 하자. 좋은 종목들 골라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이제 미국 주식도 최근에 보면 유튜브 가시면 뭐 되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 팟캐스트를 할 때만 해도 미국 주식 치면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유튜브는 제가 하지도 않았지만 특히 이제 뭐 팟캐스트 지금도 거의 뭐 제가 제일 많은데 하여간 그 약간 제도권에 일단 일했던 경력이 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MJ도 중국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주식을 다루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좀 이렇게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은근히 이제 MJ가 좀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의외로 중국 주식을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중국이 지금 뭐 과거의 한국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처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배 수입에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거는 그건 정말 이상한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전기차가 더 많은데 한국보다. 그렇죠. 이미 한국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게 안 맞는데 근데 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최근에 또 이제 베트남을 얘기하고 야 베트남 지금 이제 한국의 뭐 몇십 년 전 모습 아니냐. 한국처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산업이 완전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그 선진국들의 어떤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베트남 가고 미얀마 가고 이게 계속 이어져서 그게 이어져야지 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되고 미얀마가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거라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접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어떤 마인드로 중국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인드는 한 10년 전 중국 투자에는 먹혔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막 삼성전기, 삼성전자 다 천진에 들어와서 막 진짜로 이거는 한국의 그런 옛날 모습 같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근데 베트남으로 가는 거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 노동력 찾아서 베트남 가고 지금은 또 미얀마까지도 가는 그런 게 이어지는 건 맞는데 산업이 바뀌었을 때 값싼 노동력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뭐 그 공식을 똑같이 갖다 대는 게 맞는가 하는 건 솔직히 좀 의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MJ께서 중국도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하고 동시간대고 또 그다음에 한국의 옛날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게 아니고 충분히 좋은 기업을 골라서 사실 뭐 2, 3년 정도 아까 뭐 보유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죠.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하느냐 이건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몇 년 동안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중국은 제 주변에서 보면 중국 해야지 뭐 따블이나 뭐 몇 따블 나오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전 절대 그거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몇 따블이면은 비트코인 같은 거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근에 또 두 번의 그런 급등장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필.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아직까지 씻겨 나간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강퉁 시작했을 때는 그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죠. 전 세계적으로 좀 미적지근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을 접근할 때는 조금 달라야 돼요. 당연히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나 이런 걸 더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어디 가서 뭘 확인하고 투자하기가 사실 용이해요. 뭐 많은 분들이 영어를 이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국은 다 중국어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하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사실은 뭐 증권사 직원이든 누구든. 어쨌거나 거기 증권사 직원이든 누구든 할 때 누구든을 우리 MJ께서 좀 올해는 저기 뭐 MJ TV라든지 뭐 MJ 뭐 MJ 이름을 걸고 좀 이렇게 뭐 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좋죠. 제 목표는 뭐냐면 미국도 중국도 뭐 또 기타 뭐 유럽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거나 이제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뭐 나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 첫 방송이었는데 우리 MJ의 또 그 2019년에 또 활약을 또 기대하면서 사실 제가 뭐 제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올해는. 그래서 뭐 부담스럽네요. 뭐 또 본인도 또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또 얼마나 활약을 할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1월 중순에 저희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 지금 이건 안 되겠네. 한 10평 정도? 제 녹음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 한 4배 정도 되는 공간을 해갖고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녹음이라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거니까 그때 좀 와주셔갖고 애 좀 써주시고 중국 주식에 대한 또 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또 강연도 많이 하시고 나가서 이제 많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장염 걸리면 안 되겠네요, 우리는. 예? 장염은 이제 작년 일이니까 작년에 끝내고 그것만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왜 먹었어요, 사실. 되게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그 애청자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1월 2일 날 첫 방송은 가볍게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무료 듣고 싶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 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료로 듣고 싶은 분들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유료에 대한 좀 힌트를 드리면 저는 미국 주식 기업을 간단하게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네. 우리 MJ는 뭐예요? 힌트만 좀 주신다면. 저는 이제 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한국의 푸드플라이 플러스 인터파크.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일단 계속 들으실 분들은 2부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고요.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